이제는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당들은 저렇게 돼 있고 정책들, 공약들이 있지만 전선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표를 찍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은 유권자들은 사실 지역별, 연령별, 성별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더 작게 나누기 시작하면 뭐 소득별 계층 뭐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이냐고. 30대 수도권에 사는 네. 남성의 입장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이세요? 음,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밉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물들이 네. 그런 인물, 네, 저도 그렇게 익숙해졌나 봐요. 네.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도 한번 뽑아는 주고 싶은데, 이제 조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판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신은 없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냥 저는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을 정의하자면 좀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대한민국이랑 좀 닮아 있죠. 음. 뭐 되게 눈치 보고 좀 개혁을 기대하는데 항상 기득권화 돼가지고 이제 눈치 보느라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되게 신경 쓰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음. 하고 가식적이다. 가식적이죠. 위선적이라는 건데 뭐 지금 프레임이 그렇다고 최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정말 이상한 짓은 안 하잖아라는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팬심이 좀 젠틀해 보이는 그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지층도 되게 독실한 지지층이 많고 근데 저는 조금 유능해진 위선 정당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수도권에 두 분 다 수도권에 사시는 30대, 40대, 40대, 만 30대, 30대 남성분 두 분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제 생각도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단은 민주당의 메시지는 이제 비겁하죠.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 그거의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팬심이라는 게 그게 좀 중요한 팩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될 때 보수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연령대가 높고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지금 박정희죠. 그 급성장하던 시절에 독재의 고통을 성장의 기쁨이 덮어줬던 그 시절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그분들의 평생에 걸쳐 그분들의 젊었을 때 그분들의 프라임 시간대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지를 꼭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다시 민주당을 바라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촛불을 든 경험을 줬어요. 그 사람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았고 핵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들과 같이 커플링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촛불까지 들어서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정권을 갈아치우는 경험을 준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 경험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보수층의 경험, 그 대한민국의 성장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갈아치운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력할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SNS 상에서 민주당을 막 우상시하고 문재인 하고 싶은 다 해, 조국 무죄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도 안 보고,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면 두 개 다 볼 수 있죠. 만약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볼 수 있는데, 쉽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지만 그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제 중에 하나가 이런 강력한 경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수층의 경험처럼 긴 시간 한 경험은 아니지만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력이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 이제 젊은 층, 수도권의 젊은 층의 이제 표심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과는 모르죠. 대신에 수도권의 젊은 층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미디어에서는 이미 조국 이슈가 많이 밀려났고, 그리고 코로나에서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죄다 끌어다가 본인들의 지지하는 세력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긍정적이니까. 그게 틀리고 잘못된 거라고 해도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름까지 생겨요. 신종 단어까지 생겨.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거를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이슈 아젠다 세팅도 못하고 있지만, 그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거를 드러내는 게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미디어 공세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 수도권의 젊은 20, 30, 40대들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역량과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대한테도 촛불의 경험이 얼마나 셀까에 대한 게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이 세대 안에서, 개인 안에서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어떤 결과로 표출될지가 저는 궁금해요. 지켜보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고 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일단은 저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 사는 30대 남성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다른 세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세대는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젊은 사람들부터 생각을 해보죠. 20대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되게 어렵네. 그냥 예측이니까. 그냥 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에서 듣는 얘기로는 20대는 주로 여성들은 이제 친여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면서 민주당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이제 20대 남성들은 그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페미니즘 경향이 짙다든지 역차별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오히려 미래통합당 쪽에 더, 혹은 그 하태경 씨나 이준석 씨가 자기들의 지지층을 당기고 싶어 하니까 그쪽 예전 새로운 보수당 뭐 그쪽에 좀 더 친화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죠. 일단은 20대는 성별로 나눠져 있을 거다라는 말씀하셨고, 20대들은 아무래도 또 보여지는 게 워낙 중요한 또 연령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뭐 보고 들은 거는 많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멀끔한 느낌, 뭐 젠틀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더민당을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그 손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보고 그냥 내로 탁 저장하는 또 세대라고 또 가끔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코로나 잘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2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은 이제 정권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를 굉장히 쉽게 수용도가 되게 높을 거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늘 익숙한 음. 세대이기도 하고 외형적인 이미지가 민주당이 대단하기보단 다른 데가 워낙 후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일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막 그런 느낌이 또 막.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나이대가 네. 민주당 후보들이 저희 동네만 봐도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어디냐 통합당 후보하고 통합당 후보는 50년대생이더라고요. 민주당 그렇죠. 후보는 70년대생이고 맞아요. 또 인물 멀끔한 사람 음. 많고 저희 쪽도 마찬가지다. 그게 거기에 좀 민감할 수 있다. 저는 지금 20대들이 당면한 문제는 취업이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지금 조국 이슈 중에 20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학위 관련된 거죠. 왜냐면 20대가 그 조국의 딸 그 세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불공정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취직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제 정권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일자리가 없고 하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일어서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의식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번 투표 그리고 그 책임을 민주당하고 얼마나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세대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을 그냥 늘어나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다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를 민주당하고 얼마나 연결시킬지, 이번 선거하고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전선은 그게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국뽕을 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중장년층이라고 치고 슬프지만 좀 고령층, 노령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 생각은 엄청 부정적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과거의 경험을 떠나서 뭐 역시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왜 이제 조금 이제 고령층, 중장년층은 약간 드라마 보듯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싸움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제 경험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 역시나 뭐 이쪽 사람이 이겨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고령층이 지금 조국 이슈에 집중할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뭐 집중까지라기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생각들이 달라서 어떻게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 부모님의 경우만 봐도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주로 접하는 통로가 유튜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는 대부분 보수 쪽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구독자들이 많은 채널은. 그런 데서 벌써 한 최근의 일도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제 반문재인 그리고 이제 친미래통합당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통합당이 그거라도 유튜브 운영이라도 좀 제대로 전략적으로 해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통합당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뭐 있잖아요. 뭐 조합제 TV라든지 신의 한 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잘 되려면 계속 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통합당이 잘 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당이 아젠다 세팅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고령층은 보수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좀 그런 우리가 경향이 더 있다. 네. 괜찮아요. 그럼? 네. 네. 근데 미래통합당이 네. 제 생각에는 미래통합당이 그걸 얼만큼 그러니까 집토끼죠. 집토끼를 얼만큼 수성했느냐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까지 선거로 많이 드러났죠. 고령층의 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지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시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20대 중장년층 고령층으로 해서 민주당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고령층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해볼 건데 저도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는 고령이 아닐 뿐더러 미래통합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왜 중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노령층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이콘인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경험했던 그 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사람들을 모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뭐 성품이 어떻고 정책 능력이 어떻고 그건 별개로 그랬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옆에서 데려다 쓰었더라도 아이콘이었었는데 그게 이번 선거에 없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 지금 미래통합당이 죽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핵심은 박근혜가 사법농단으로 대통령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깜빵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빼놓고 미래통합당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지층인 고령자분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채널이 여전히 유튜브든 뭐든 채널이 있겠죠. 뭐 메이저 미디어는 많이 뺏겼지만 나이가 있어서 보수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미래통합당한테 모여줄 수 있는 특히 투표를 할 때 모아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없어졌다. 이게 얼마만큼 충격을 줄지는 아직은 제 수준에서 모르겠지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많이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복합적인 거겠죠. 뭐가 원인이고 결과라기보다 이게 합쳐진 것 같은데 그게 보수층 고령층의 어떤 결과로 나올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혹은 안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서도 얼마 전에 박근혜가 편지를 써갖고 황교안 씨가 읽고 뭐 그런 얘기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황교안이 그걸 덥석 물었죠. 근데 그 뉴스에서는 지금 황교안이 엄청 상황 파악을 못해서 지금 박근혜를 물면 오히려 당의 격이 더 떨어지는 건데 박근혜를 다시 손잡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적어도 박근혜라는 아이콘에 움직이는 지지층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층이 얕아졌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저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고령층, 보수층에서 미래통합당을 뽑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우리 세대 중장년층의 수도권 남성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미래통합당. 근데 이게 참 진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되게 너무 보기가 싫죠. 여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말씀했다시피
그 전에 국정농단 이런 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 그리고 그 일 있은 이후에 서민당이 집권하면서도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멘트들이나 뭐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와도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지금 또 저쪽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네.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너무 네. 안 좋고 네. 싫고 그런 정당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얘기할 때 촛불을 든 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그럼 연결된 거죠. 네. 이쪽이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반대쪽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이 브레인이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인이 없고 정책 역량도 없고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나갈 때도 자기들이 집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뭐 말하는지 그냥 듣다가 뭐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떠도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 전략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이번에 위성정당이 나왔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네 전략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누군가 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부분이 약하긴 하지만 거기는 뭐 조건 실건 양정철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큰 판에서 좀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그런 인물이 안 보이고 토론회 같은 데서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도 정말 좀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뭐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역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나마 그래도 김종인 씨를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앞세워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김종인 씨는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냥 이렇게 얼굴만 앞세우다가 나중에 얼굴마다 네, 바지 사장. 선거 끝나면 그냥 없어지면은 그 분이 생각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과연 이 당에 남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선거 끝나면 없어질 뿐이면 또 똑같아지면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이죠. 그렇다고 쟤네 찍을 거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이 속속 드러나도 그렇다고 쟤네 찍을 거냐라는 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엉망이다 하는 거죠. 뭐 동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뭐 잘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허접한 모습이 지금 수도권의 중장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렇다고 쟤네 찍을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표심을 정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대화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같은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본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 경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20대로 가볼까요? 20대요. 뭐 할 말이 없으면 짧게라도.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지금 사전 투표율이 벌써 오늘까지 해서 한 26%? 뭐 2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총선이 54%인가 그랬고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 예,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가 77%였는데 저는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대선 수준으로 네, 나올 거다. 한 80%? 높으면 80%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 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영향 뭐 이런 거 있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저만 해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뭐 촛불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되게 이제 정치 아젠다가 되게 우리 삶에 깊숙이 와닿고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도 굉장히 좀 널리 퍼지면서 예전보다 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졌다. 20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높아진 투표율이 좀 변수가 될 건데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건가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20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율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마지막에 그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잠깐 정리를 하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좀 그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이제 평방이 갈릴 거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면 사실 해보나마나한 소리라 그걸 조금 뒤에 해보기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미래통합당. 20대 미래통합당.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랑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20대 사람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비상식점을 많이 느끼니까. 네, 그래서 더 또 결이 안 맞는다. 확 와닿고 오히려 약간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그럴 수 같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특히나 뭐 다른 당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저런 느낌의 뭐 빨간색이나 뭐 이런 색깔 막 톡톡 튀고 막 이렇게 막 뭐 홍세로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냥 권위도 안 느껴지고 어떤 그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나와서 또 쇼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은. 일단은 네. 고령층과는 반대로 네. 기존의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진 그 이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엉망이 더 엉망으로 느껴질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욕하기도 편한. 자, 그러면 일단 두 정당에 대해서 나름 저희 능력껏 세대별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진짜. 시간도 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해서 네. 마지막에 중요한 거 또 변수가 투표율이겠죠. 그리고 두 당 말고 좀 다른 당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두 당 외에는 다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비례의 이제 비례제는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뭐 걔네들은 되면 나중에 다시 두 당으로 재편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저 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아재돌 때 한번 다루죠. 그럼 마지막으로 투표율 만약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오른다면 무슨 이유로, 내린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면 사실 예측한 거나 다름없죠. 결과를 우리는 예측을 안 하겠다,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조금 얘기해 볼게요.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며 오를 거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한 80%까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여도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높아지면서 이런 정치 뉴스라든 거를 굉장히 노출이 더 높게 되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해외여행 가느라고 투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못 가니까 지금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것도 변수네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제 의식이 높아졌고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내 의견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더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그 이슈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더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사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어렵죠. 그거는 어려운데 미디어의 영향이라면 지금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고 SNS를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이 워낙 질이 멸렬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한테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점점 이제 저도 알면 알수록
두 당 말고 좀 다른 당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혁명 네. 배당금당에 관심이 많으셨구나. 아니, 지역구에서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게 중요해요. 다른 당들이 좀 후보를 내주면은 또 의석수가 거기에 다 있는데, 있으니까요. 예. 비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래도 이게 정말 저는 최선을 뽑는 투표를 하고 싶지 차악을 뽑는 투표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둘 중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인간 같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 같은 게라니까. 그거 좀 네. 제가 말이 심했는데 아니요, 아무튼 지역구에서는 아니요. 그렇고 근데 비례에서는 좀 이런 의식 때문에 되게 표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막 갑자기 높아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만 해도 이제 뭐 기권도 많이 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진 혐오감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생각이 또 들어요. 차라리 촛불 전에 투표율 올라왔었던 거는 그때야말로 내가 뭔가 비리를 걷어낸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시에 내가 의견을 냈었던 것도 지금은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야 이거 더 실망했다. 네, 이거는 진짜 진짜 개판이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무너진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도 네, 이제 관심이나 떨어질 수 있겠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실망한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막 늘어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정답을 맞추는 건 지금 의미가 없죠. 한번 보시죠. 네, 아니 뭐 재밌잖아요. 사실 네.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미는 있어요. 저는 높일 거라고 예상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좀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네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결과 예측 방송이지만 예측을 하지 않는 방송. 예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뒤가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해보든가 할게요. 다음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선거가 끝나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가 계속 되겠지만 윤석열이죠. 윤석열 총장의 칼.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딱 4월 15일이 끝나도 20대 국회는 5월 말까지 계속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뭐 N번방 법안이라든지 그게 과연 이렇게 잘 될까요?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보통 이제 낙선한 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안 나와가지고 국회도 안 열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상황 그대로 의석수가 비슷하게 된다라면 하려던 걸 하겠고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으로 더 과감하게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더 과감하게 하겠죠. 하지만 판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쭉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오늘 21대 총선 결과 예측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